백성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현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치시사 전문 IM피터 임명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23일 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네. 이 비상대책 시국회의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네. 예, 하야설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 뭡니까,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일단 탄핵과 하야는 모양새부터 다릅니다. 탄핵은 말 그대로 이제 파면당하는 거고, 예. 하야는 이제 자진사표를 내는 셈입니다. 예. 만약 파면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서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야를 하면 뭐 연금이나 비서진, 네. 운전기사, 경호, 의료비 지원 등 모든 혜택을 다 받는데, 네. 지금 하야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 만약 탄핵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은 절대 뭐 하야설은 나오지 않았겠죠. 예. 근데 이분 뭐 굳이 경호 업무가 주어진다 그러면 다른 나머지를 그 연금이나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뭐 재산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동안에 카드도 한번 쓰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을 퇴임하고 난 이후에 네. 대부분 이제 기념사업들을 합니다. 아, 예. 아까 재단법인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렇죠. 뭐, 그 기념사업회라는데 이 기념사업회는 예. 만약에 탄핵을 당해서 파면당하면은 지원사업에, 정부 예산이 지원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하야를 하시게 되면 그런 뭐 지원 산업에, 그러니까 재단 산업이나 여러 가지 공익 사업에 지원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탄핵을 당하시면 안 된다. 탄핵 심판 중에 하야할 수 없다. 만약 하야를 하면 탄핵이 중지된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탄핵 심판 중에도 하야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탄핵 소추 중에는 이제 임명권자가 사표를 수립받을 수 없는데, 네. 이 탄핵 소추에는 우리가 대통령만 생각하는데 사실 장관, 국무총리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임명권자죠. 이제 대통령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야를 하면 각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각하는 뭐냐면은 탄핵 대상자인 대통령이 사퇴했기 때문에 네. 탄핵 심판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네. 뭐 그 요건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인데, 예. 그러니까 그 하야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만약 하야를 해버리면 탄핵이 각하가 돼버리니까는 정상적으로 뭐 어떤 파면이나 아니면은 뭐 역사적으로는 심판을 받지 않은 셈이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진행되고 있는 탄핵건에 대한 심판 본질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정의당의 그 심상정 대표도 제2 프로그램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습 하야를 선택한 후에 사법 처리를 놓고 협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일단 뭐 이승만의 경우 이제 자진 하야 후 이제 하와이로 이제 망명해서 사법처벌을 회피했고요. 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은 이제 사임역을 받아들였고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을 승계한 이제 포드 부통령이 네. 여론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도 닉슨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뭐 특별 사면 등의 이제 합의해 준 조건 등으로 뭐 자진 하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야권에서도 그렇고 뭐 청와대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친박 김진태,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절대 그런 일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 하야나 탄핵 인용, 이 모두가 이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일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임병도 씨도 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시겠죠? 그럼요.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이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 그 누구도 이제 법의 엄중함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주폭들이 항상 가면은 왜 쟤는 자꾸 난 안 잡느냐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듯이. 예. 근데 저는 이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헌재도 탄핵 심판을 어떤 정상적으로 결정해 뭐 인용이 됐던 각하 됐던 그거는 이제 기록으로 꼭 남겼으면 좀 합니다. 네. 또한 이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물론 이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떤 네. 법의 처벌이나 그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새 이제 청와대 관계자나 윤석열 의원들은 뭐 자진하에 절대 없다고 주장한다는데 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헌재 어떤 탄핵 심판 결정에 뭐 다 승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자진하야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이 정치권에서 굳이 아까 닉슨 사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워터게이트도 닉슨이 이 하야를 하면서 뒤에 부통령이던 제럴드 포드가 사면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지 않습니까? 네. 특별 사면 해주는 그런 사법 처리 협상을 놓고 좀 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 네. 좀 지지율이라든지 어떤 뭐 문재인 전 대표의 맞설 어떤 강력한 대선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뭔가 이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뭐 극우 세력 결집이 더 세질 것 같지만은 네. 탄핵 인용은 어찌 됐든 결정이 되면 무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탄핵 이후에 바로 뭐가 이루어진 대선 때문에 네. 실제로 모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이제 선거를 향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 후에 어떤 극우 세력의 어떤 결집을 위해 뭐 지지하는 발언이나 모임을 좀 하면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심 쪽으로 온다면은 네. 어떤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좀 바른정당의 어떤 친박계가 다시 몰려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자진하야가 정답은 아니지만은 네. 어떤 자진하야는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네.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 그 말씀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M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손범규 변호사와 연결해서 탄핵 심판 관련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요즘 이제 거의 뭐 막바지로 치닫는데 어떻습니까, 소회가?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예. 들어오셔가지고 소추 의결. 네. 국회 소추 의결이 적법하지 못했다. 네. 적법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네. 좀 더 신중하게. 네.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그거는 이제 9명으로 구성을 해야 될 재판부를 네. 8명인 상태에서 네. 이제 강행을 하면서 7명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아니냐. 네. 8명일 때 끝내자.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거는 8명이어도 문제고 7명이어도 문제인 것이지. 예. 8명은 괜찮고 7명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헌법에 네. 9명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예. 9명으로 안 되면 지금도 문제입니다. 네. 8명도 문제고, 네. 7명도 문제고. 그러니까, 네. 그걸 처음부터 8명이 됐으면 9명으로 회귀시켜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노력을 안 하잖아요. 네네. 그건 문제죠. 그렇게 되면 재심 사유가 되는데. 네네. 이제 그 문제점 재심 사유에 대해서도 좀 이따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마지막 변론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27일. 네. 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도 27일이 마지막 변론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27일이 마지막으로 일흥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네. 더 심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 논거를. 네. 이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제출을 하려고 하고 계신다? 네네. 예. 그러면 만약에 27일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좀 연장이 되는 건데. 네. 만약에 27일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냥 변론일 마지막으로 하겠다 그러시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직접 출석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출석할지 말지를 지금 고려 중에 계십니다. 예. 우리 손봉규 변호사께서 대통령과 이렇게 많이 논의들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네. 저는요. 예. 저는 그 대통령님께. 네. 꼭 여기 나와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네.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쪽이고. 네네. 또 다른 변호사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은 이제 그 전문 법조인이 준비한 예리한 질문을 네. 소화해내지 못하시면은 네. 이게 어떤 이미지에 손상이 오지 않느냐. 네. 재판에 악영향을 주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안 오시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과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것이 아니다. 네. 뭐 변호사한테 논쟁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네. 변호사한테 그 변호사가 전문 직업인인데 네네. 거긴 변호사를 능가하는 정도의 이 수사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시더라도 전문 법조인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꼭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네.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다 들으시면서 오히려 네. 더 소통이 더 잘 되고 재판부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에서 이제 건의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특검이나 이런 쪽에 조사를 받으시겠다고 하시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안 받으셨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셔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날카로운 질문 같은 거야 뭐 우리 손봉규 변호사나 김평우 변호사 같은 이동욱 변호사 같은 분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렇게 답변하십시오라고 조언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오실까 하는 의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네. 그 자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와 소추위원들 얘기는 네. 거기 나오신 상태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마라. 그렇습니까? 예. 변호사의 도움 없이 그냥 직접 얘기를 해라. 그런 재판도 있습니까? 묻겠다. 네. 이런 쪽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니까 네. 그냥 최후 진술권은 원래 보장된 거 아니냐. 네네. 최후 진술만 하고 나가시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요? 최후 진술하러 오셨으면 네. 최후 진술만 하고 나가지 말고 네. 물으면 답하라. 변호사들이 물으면 답하라. 아, 저 탄핵소추 쪽에서? 예, 그리고 예.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네. 재판관들이 물으면 답하고 가야지 무슨 최후 진술만 하고 가냐.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네. 저희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손봉규 변호사께서. 그러니까 그게 예. 장단점이 뭐냐고. 예. 물으셔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아, 장단점이 뭐냐고 물으셨구나. 예. 예. 그리고 또 변호사들의 의견은 어떠냐. 네네.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네. 그래, 이게 부정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게 더 좋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한 3분의 1 정도는. 네. 아이고, 나오셔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속된 말로 봉변당하시면 어떡합니까? 네네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군요. 계십니다. 예, 예. 그랬더니, 이제, 네. 그러면 다른 원로들도 있고. 네. 또, 다른, 또 특검 변호인단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종합하고 결정하겠다 그러셔서 지금, 그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네. 여러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이춘석 의원한테도 여쭤봤는데 대통령이 잦은 사태에서 하야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변호인단 쪽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예.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요. 예. 전혀 그렇게 대통령이 생각하신 일도 없는데. 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슬슬 이렇게 흘려가지고. 예. 무슨 교란을 시키고. 네. 뭐 이간을 시키고 이제 이러는 계책으로 보이고요. 예. 이것은 지금 그 국회가 이게 탄핵 소추라고 이게 말을 하지만 네. 이 본질은 네.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고자 하는 세력과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이게 투쟁 관계입니다. 네. 그것이 문명화된 형태로 네. 다듬어져 가지고 헌법재판소라는 투쟁의 장에서 이제 문명화된 형태로 투쟁을 하는 것이지. 네네. 이게 말하자면 권력 투쟁이거든요. 예. 아, 손봉규 변호사께서는 이게 권력 투쟁의 한 단면으로 보시는군요. 네, 그게 본질입니다. 아, 그게 본질이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야를 하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네.
이거를 질서 있는 퇴진 이 상황을 예. 탄핵으로 바꾼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다시 또 탄핵으로 자기들이 바꿀 때는 언제고 네. 탄핵을 감행하더니만 지금은 또 탄핵 재판이 기각으로 될지 모른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지 예. 또 하야 이렇게 또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 정치적으로 아주 불순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어떤 정권을 탈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칫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헌재를 압박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이 하야 이야기를 지금 흘린다 이 말씀이신 거죠? 헌재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대통령 당사자와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세력을 네. 자꾸 혼란시키고 네. 이간시키는 그런 효과도 겸하는 거죠. 아주 술책입니다. 술책. 변호사님은 저번 인터뷰를 하신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기각될 거다라고 확신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저는 기각될 거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네.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따지지 말고 각하를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국회가 뭐 매사 잘하는 게 없지만은 네. 이번만큼은 정말 동물국회였어요. 동물국회였다. 예,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하루 만에 검찰 공소장 하나 붙이고 언론 보도 44개 붙여가지고 이거를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거예요. 지극히 감정적이고 지극히 동물적이고 지극히 즉흥적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따져주질 않는다. 이건 보지도 않고 각하한다라는 걸 이걸 딱 하나 예를 만들어놔야 앞으로 함부로 이렇게 정치적 목적에 권력 투쟁적 이런 감정적 탄핵이 없어지지.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지. 여소야대만 되면 근거도 없이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특검법 통과시켜가지고 특검 보고 증거 수집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할 대통령이 누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무너지지 않을 정권이 어디 있고 이게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죠. 우리 저 손봉규 변호사께서 보시기 아까 말씀하시기에 문제의 본질은 정권 탈취 세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정권 탈취 세력이라고는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의 야당이죠. 누굽니까? 지금의 야당 세력이죠. 그리고 또 집권을 하고자 하는 세력이죠. 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탄핵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냥 탄핵을 통해서 거꾸로 들여가지고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제가 여쭤본 이유가 하야설을 이야기하는 건 자유한국당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무성 전 대표도 하야설을 이야기했다가 말을 다시 번복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도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이 하야설을 이렇게 흘리고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이용하고 그걸 팔아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속된 말로 잘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이런 위난에 처했는데 그걸 도와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다 도망가가지고 없어지고 자기네들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대통령 책임이다. 국회는 잘못한 게 없고 대통령 책임이다. 이게 바로 책임 회피고 이게 인간이 덜 된 사람들이에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간이 덜 된 사람들을 이걸 제대로 봐주시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이 정치를 다시 못하게끔 응징을 해주셔야 돼요. 국민들이. 제가 하나 여야를 떠나서 제가 뭐 여야를 또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잘 알겠습니다. 여당은 여권은 제가 옹호하고 야권은 제가 증오하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말입니다. 인간이 덜 된 사람들은 다 혼나야 되는 거지. 여야를 떠나서. 인간이 덜 된 사람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제가 흥분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치도 인간이 돼야 정치하는 거지. 그 비인간적이 돼가지고 정치하면 되겠어요. 옛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거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탄핵 결과 대리인단은 만약에 말입니다. 기각 혹은 각하를 지금 각하를 원하는 걸로 말씀하셨지만 인용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승복을 하냐 못하느냐라는 문제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그걸 문제를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변호사답게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모든 국민이 승복을 하려면. 네.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네. 헌법재판소는 9명의 법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으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네네.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예. 9명입니다.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가 추천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예. 9명이라고 구성된 권력 분립의 상징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것마저 지키지 않고 네. 지금 2대 3대 3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있으면 이게 2대 3이 돼요. 예, 예, 예. 이렇게 구성 자체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구성 자체를 헌법대로 안 해놓고 네. 과연 이게 바로 헌법으로 이게 재심 사유거든요. 네. 장차 재심 사유를 뻔히 알면서 재판을 강행하면 누가 승복합니까? 재심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재심할 생각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명으로 구성하라는 헌법재판소를 네. 8명, 7명으로 구성해놓고 판결을 해가지고 네. 그럼 그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재심 사유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 그렇게 예.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뭐 된 거지.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뭐 예, 판결을 승복하냐 안 하냐. 잘하겠습니다. 그럼 또 뭐 선동한다 그러고 뭐 별소 다 아닙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손봉규 변호사였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